사람을 만나면 허당인 척하라. 날카롭고 영리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가끔은 둔해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똑똑한 것만이 멋있는 것은 아니다. 똑똑하지만 늘 아직 어리다는 말을 듣고 어딘지 모르게 허당스럽게 보이는 약점도 필요하다. 예리하면서도 어느 정도 둔한 면이 있어야 애교스러운 이로 여겨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가 도움을 주기도 하며 편을 들어줄 여지도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영특하기만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한다.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 연락도 없이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은 이런저런 좋지 않은 상상을 떠올리고 걱정하며 좀 있다가는 불쾌해지고 점차 화가 난다. 사람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다. 많이 소유하려 하지 말라. 남편의 직업이나 지위가 마치 자신의 공인 양 얘기하는 부인이 있다. 그녀는 아이 학교의 특징, 키우는 반려견의 영리함, 정원의 멋짐, 거주하는 도시의 아름다움까지 마치 자신의 공인 양 말한다.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시대의 역사를 좌우하고 있는 것처럼 떠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그들은 사물의 지식에 대해 말함으로써 자아와 그 소유욕이 얼마나 비대한지 여실히 드러낸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와 미래까지도 소유하려 든다. 말이 많은 사람은 음흉스럽다. 자신에 대하여 끊임없이 수다를 떨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본심, 정체에 대하여 숨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말이 많다. 여러 사소한 정보를 주어 상대의 주의를 흐트러뜨리고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숨기는 것에는 관심이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심한 사람을 멀리하라. 서툰 데다가 소심한 사람은 사람을 해치기 쉽다. 그는 자신을 적당히 방어하는 것에 미숙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에 서툴기 때문에 적으로 간주한 상대를 해치는 것 외에 해법을 찾기 힘들다. 웃는 방식에 따라 인간성이 드러난다. 어떤 방식으로 웃는지, 어떤 경우에 웃는지의 뜻밖에도 인간성이 드러난다. 예컨대 타인의 실수를 멸시하여 웃는지, 이유의 기묘함으로 웃는지, 세련된 기질을 재미있어 하는지를 통해 인간성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웃음소리의 울림에 그 사람의 본성이 배어나온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성이 달라지면 웃음도 자연스럽게 변한다. 그러나 웃는데 겁을 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웃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자신의 인간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멋대로 행위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마라. 사람들은 제멋대로 행위의 가치에 경중을 매긴다. 큰 일을 했다가 혹은 작은 일밖에 하지 못했다 단정한다. 더 이상한 일은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임에도 그것은 큰 일이었다며 진심으로 생각하고 만약 그것을 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 후회하곤 한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위, 하지 않은 행위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 경중이 진실이라고까지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이 한 작은 행위가 사실 타인에게는 큰일일지 모르고 그 반대일지 모른다. 결론적으로 과거의 행위의 가치를 매기는 일은 무의미하다. 경험만이 다는 아니다. 분명 경험은 중요하다. 경험에 의해서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무조건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비록 다양한 경험을 했을지라도 이후에 그것을 곰곰이 고찰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어떤 경험을 하든지 깊이 사고하지 않으면 꼭꼭 씹어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배탈이 나고 만다.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며 무엇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다.
자신을 카리스마를 가진 깊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길 원한다면 어느 정도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있는 일종의 어둠을 몸에 두르면 된다. 자신의 모든 것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도록 밑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끈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일종의 신비와 깊이를 느끼기 때문이다. 연못과 늪이 그 혼탁함으로 인해 바닥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늪의 깊이에 두려움을 느낀다.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라 불리는 사람에 대해 두려움이란 그 정도의 것이다. 위인은 괴짜일지 모른다. 위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위인인 동시에 인간적으로도 훌륭했다고 판정할 근거는 없다. 어쩌면 그 위인은 그저 어린아이인 채 세상의 보편적인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이라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지도 모른다. 혹은 자유자재로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과도 같이 시대의 흐름이나 나이에 따라 마음먹은 대로 변신할 수 있는 인간이었기에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마법에 걸린 소녀처럼 어쩔 수 없이 비현실적인 꿈속에 영원히 살았기에 독특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소식을 전할 때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라. 누군가에게 어떠한 소식을 전할 때에는 요령이 있다. 새로운 사건이나 사고, 상대가 놀랄 만한 사항을 전할 때에는 주의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조금 오래된 일인 것처럼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는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새로운 사건을 전하면 상대는 자신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밀려드는 분노를 상대에게 드러낸다. 이렇게 되면 상대에게 전해야 할 것도 제대로 전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요령을 알면 질적으로 우수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공동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성패에까지 깊이 연관된다.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마라. 자신에 대한 평판에만 지나치게 신경 써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항상 좋은 평가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같은 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마라. 자신을 사랑하라. 왜 고독한 것일까?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친구를 아무리 많이 그리고 폭넓게 가졌다고 해도 고독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다. 사람들과 함께하라. 함께 침묵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더 멋진 일은 함께 웃는 것이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동일한 체험을 하고 함께 감동하고 울고 웃으며 같은 시간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멋진 일이다. 반드시 모든 이로부터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무리하게 애쓰지 않고 평소의 자세로 담담히 지내는 것이 최선이다. 좋다 혹은 싫다와 같은 감정이나 기분에 치우쳐 도중에 내팽개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넓은 사랑을 갖는 것. 이것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알고자 할 때 요령이다. 악인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들의 공통점이란 자신을 증오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미워하고 있기에 나쁜 짓을 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양손에 가슴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타인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 모든 이가 깊이 사고한 후 지지나 동조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소외되길 염려할 때 동조한다. 혹은 대중 속에서 눈에 띄고 싶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을 때 동조한다. 쉽게 남을 비판하지 말라. 타인에 대한 비판과 험담은 껍데기만 있을 뿐 사실이라는 알맹이가 없다. 그리고 비판을 입에 담은 무리는 같은 입으로 자신이 감춰온 모습이나 속내까지도 곧잘 드러내 버린다. 인간관계도 잠시 쉴 줄 알라. 사회적 필요에 의해 수많은 사람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인간관계 자체가 점점 번거로운 만남으로 전락해버린다. 그럴 때는 잠시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고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그런 후에 다시 만나는 사람들의 온기는 뜻밖의 반가움과 설렘, 활력을 선사할 것이다. 답하기 쉬운 질문을 하라. 타인과의 대화를 순조롭게 이어가고 싶다면 상대가 답하기 쉬운 질문을 한다. 생각에 잠기거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결국 상대를 거북하게 만든다. 어차피 사람이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만 귀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세상과 타인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렇다면 스스로를 차분하게 돌아보자. 어떠한가? 본인의 모습은 만족스러운가? 실은 자신이 미덥지 못하기에 세상이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의 불만은 잠시 제쳐두고 우선은 자신 안의 문제와 대면해 보라. 그리고 대처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니체는 인간관계를 의지의 권력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각자의 의지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인간관계는 상호적인 의지의 표현과 충돌의 장이 됩니다. 니체는 인간이 각자의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니체는 타인에 의존하는 대신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니체의 초인 개념은 인간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초인은 자신의 의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확립합니다. 니체는 전통적인 도덕과 가치를 비판하며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개인의 가치와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체의 인간관계에 대한 철학은 그의 전체 철학적 이해의 일부로 그의 다른 철학적 주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가치, 그리고 이것들이 인간관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니체의 생각은 그의 철학의 중요한 부분을 이룹니다. 감사합니다.